다음 주에 결혼식인데, 이번 주에 상견례인데, 내일 소개팅인데, 앞니 사이 틈 때문에 사진 찍을 때마다 입을 다물게 되고 웃을 때마다 손으로 가리게 되고, 교정하자니 1, 2년은 너무 걸리고, 라미네이트 하자니 치아 깎는 게 부담이 되고, 혹시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잇몸생활 송유정입니다. 오늘은 치아를 거의 깎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 치아 사이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게요. 여성 환자분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이 사이 좀 빨리 메울 수 있을까요? 라고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라미네이트를 권해드렸습니다. 더 오래가고 변색에도 강하니까요. 그런데 환자분이 물으셨어요. 혹시 오늘 바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레진 치료를 권해드렸습니다. 4에서 한 60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치아 중앙을 잡고 치아 모양을 잡고 그리고 그 크기를 배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날 치료를 잘 마치고 웃으시면서 돌아갔습니다. 둘 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특성이 다르죠. 라미네이트는 치아 표면을 살짝 다듬고 그 위에다가 맞춤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색이 오래 유지되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대신 최소 3회 이상 레언하셔야 되고요. 비용도 물론 들 수밖에 없습니다. 레진은 치아를 거의 깎진 않고요. 다듬는 형식으로 해서 복합 레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치료가 가능하고요. 라미네이트보다는 비용 부담이 조금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색이 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발표된 메터리얼즈 저널 임상 연구에 따르면 28명 환자의 레진과 세라믹 비니어를 2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2년 추적 시 유지율은 레진 약 93%, 세라믹 약 9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세라믹이 내구성도 강하고 더 오래 쓸 수는 있지만 레진도 잘 관리만 하게 된다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께 레진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레진 치료가 잘 맞는 경우, 첫째, 그 벌어진 틈이 비교적 작은 경우입니다. 2에서 3mm 정도의 틈은 자연스럽게 레진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아 자체의 색이 괜찮은 경우입니다. 치아의 색이 변색이 심하다면 레진 치료로는 이것을 커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셋째, 교합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레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가리와 이 악물기 습관이 있으신 분, 위 앞니와 아래 앞니가 맞닿게 교합이 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진을 치료하더라도 떨어지거나 닳아질 수 있는 경우가 큽니다. 이때는 라미네이트나 다른 보철적인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틈이 5mm 이상으로 많이 크거나 치아색이 많이 변색된 경우에도 레진보다는 다른 치료법을 더 권유해 드립니다. 단순히 이런 치료가 좋으니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치료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레진을 붙이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앞 사례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시간 조금 안 돼서 마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레진 치료를 할 때 그 사이에 단순하게 틈을 메우는 것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치아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사이에 그냥 레진을 붙여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필요한 공간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 치아가 도제처럼 매끈하기 때문에 떼운 레진도 매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안에서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요. 까다롭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치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마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연마가 잘 되었냐에 따라서 착색도 잘 되지 않고 변색도 되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레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치료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진 치료의 한계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레진 치료는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4년 또는 5년에도 잘 유지되는 경우도 많지만 레진을 오래 쓰게 되면 미세하게 변색이나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커피, 카레, 와인 등을 자주 드시는 분은 변색도 잘 생길 수 있고요. 이를 자주 악물거나 질긴 음식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도 미세하게 손상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내가 떼운 레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변색이 있거나 조금 거칠거리는 부분은 얼마든지 연마로 부드럽게 다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진이 가장 큰 장점인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치아 자체는 그대로 거의 보존이 되니까요. 레진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꼭 확인하면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 왜 벌어졌는지 원인을 파악하셨을까요? 혀를 내미는 습관이나 잇몸병 때문에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이 틈을 메웠다 하더라도 병이 진행되게 되면 다시 틈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둘, 치아 비율을 설명을 해주나요? 치아 사이 틈만 그냥 메우게 되면 치아가 매우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니라고 하지만 치아 각각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고려해서 떼어줘야 합니다. 셋, 본인의 교합 상태를 확인해 보셨을까요? 이악 물기, 이갈이, 손톱 물어뜯기 등의 습관이 있다면 치료 전에 꼭 말씀해 주세요. 앞서 보여드린 환자분 치료 후 사진입니다. 40분 정도 걸렸고 삭제도 거의 하지 않아서 마취도 필요 없었습니다. 물론 레진이 모든 분들께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라미네이트, 어떤 분들은 교정이 더 나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거죠. 급하다고 무조건 빠른 치료법을 권하는 것도,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치료법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분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치료법을 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치과 진료 받으실 때 도움되는 내용들 솔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잇몸 생활 송미정이었습니다. 필요하신 내용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